상처받은 내면아이 제4부 재생. 이제 책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오셨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13. 재생과 변환의 보편적 상징으로서의 아이. 내면아이를 찾아가 만나주고 내면아이와 대화하고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제2의 양육자가 되셔서 다시는 내면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 서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새로운 힘과 창조력이 발휘되어 온전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현재의 여러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놀라운 아이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 여러분의 후원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여러분의 내면아이는 놀라운 아이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것이며 자기 실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여러분의 훌륭한 양육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해 진정한 회복, 치유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와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관심 가져줌으로써 지금까지 숨겨온 고통들을 모두 떨쳐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재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에게 있어서 아이는 새로운 시작의 자원인 동시에 타락과 파괴의 가능성을 지닌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원형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사회 집단적으로 축적되어 드러날 수 있다고 추론하였습니다. 그에게 원형은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보편적인 잠재력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집단적인 정신적 유산을 마치 유전자처럼 다음 세대로 전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추론이었습니다. 세상은 주기적으로 대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중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입혔던 시기를 꼽는다면 19세기 시민들이 대혁명을 일으킨 것과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죽어갔으며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종교,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폭풍은 어느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었으며 전 세계가 충격의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휘몰아친 인류의 재앙은 수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양산해냈으며 그 상처는 현재까지 되물림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의 존엄성과 개성은 파괴되어 왔으며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남은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큰 충격을 입은 아픔의 역사만 보더라도 몽골 대제국의 침략, 임진왜란, 정효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온 나라와 백성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며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아픔도 겪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며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으나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같은 민족끼리의 가슴 아픈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으며 전쟁의 아픔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 세대는 평생 동안 힘겨운 노동을 해야 했고 그저 견뎌내야 했습니다. 칼 융의 주장대로 사회 집단적으로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원형이 유전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인의 한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깊은 상처를 안고 태어나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돈의 폐허 속에서도
나무의 새수는 올라오며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양심적 폭로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아이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현재도 더디지만 최선을 다해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우리도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어 온전해지는 것은 그 사람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 점차 그 파급력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그 원인과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제대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책뿐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알아낸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들을 잘 활용하여 우선은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다음 세대를 살아갈 현재의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노력으로 놀라운 아이를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놀라운 아이는 가장 진실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존재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대신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도 여러분을 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치유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일 뿐, 이제 결단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책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해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력히 추천드리고 간절하게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으며 그 어떤 상담보다도 효과가 좋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고치고 싶었던 단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이 지속될 때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끝으로 상담에서 노력은 곧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치유 과정에서 노력해 볼게요 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다음에 꼭 해봐야겠다는 말 역시 죽는 순간까지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방에서 나가기 위해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의자에 앉아 끙끙거릴 뿐, 혹은 이불 속에서 애쓰고 있을 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을 의자에서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방에서 나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들썩이긴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주저앉은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핵심만을 잘 요약한 영상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실천해 보셔도 좋고, 책을 대여하시거나 구매하셔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힘겹게 만나게 된 여러분 자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멋지게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숙해져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들이 모여서 한국 사회 전체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